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 UAE 한국 전담 인사이자 제 카운터파트인 칼둔 행정청장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양국 외교장관의 추가 협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10으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방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입니다. 혹시 UAE 측에서 우리 측에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무기 관련해서 중동에서 우리 그 방산 무기들이 좀 효력이 있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혹시 무기 관련한 협조나 UAE 말고 다른 중동에서 그런 협조나 구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공 무기와 관련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되고 있고 UAE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게 지금 중동 상황 관련해서 여러 비행기들이 잘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기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공기가 떴을 때 이제 위험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원유를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기에 주유소나 이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대책을 지시했는데, 좀 체감하기에 언제쯤 이 기름값이 좀 잡는 거를 목표로 좀 하시는지, 그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항공 폐쇄 지금 UAE 항공 자체가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 폐쇄된 공간에서 UAE 국적기 2대를 하루에 우리나라에 열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UAE가 같이 보장할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전시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확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기름값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원유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나면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유가 오르자마자 바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호 기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는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이 국민이 몇 명이 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1만 8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하면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먼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UAE 항공사의 협조까지 받아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부다비에서 뜨는 비행기하고 두바이에서 뜨는 비행기 하면 이게 한 번 이동할 때 1,000명 정도가 이동 가능하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또 다른 전세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하루 기준으로 인원이 1,000몇백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체류자가 3,500명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들의 답답함은 좀 수일 내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네, 실장님 뉴시스 임경록입니다. UAE에서 제공하기로 한 600만 배럴이 이게 국내에 제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 효과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UAE에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재원 확보는 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 일단 600만 배럴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되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기준으로 208일, 즉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적인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다 됐나요? 가격이라고 하시면 그 시장 가격대로 아마 정리가 됩니다. 네. 또,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그 수보위에서 7대 비정상이고 규정하시고 요걸 국정 과제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국정과제요? 예, 이게 집권 2년 차 맞아서 어떤 정부의 그 운영 목표나 이런 걸 새로 세팅한 거라고 보면 될지, 어떤 계기로 오늘 7가지 과제가 꼽혔는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그건 뭐 국정과제 내지는 뭐 7개 집중과제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어서요.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경제님 최영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그 이전에는 군용기 도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보도를 받긴 했는데, 관련해서 그 긴급한 상황은 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 UAE와의 원유 도입을 확정을 했는데 이외에 원유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혹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UAE 이외에 협의하고 있는 국가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제가 그 나라를 다 말씀드리면,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또 원유를 수급하는 게 국가 간의 경쟁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점은 양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 부분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군용기까지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군용기요. 군용기나 전세기 투입, 그때 당시 이제 군용기랑 전세기 투입이 있었는데 군용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군용기가 하늘에 떠서 영공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모든 협조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준비는 해놨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개의 UAE 국적 항공기와 우리나라 항공기까지 총 3대가 하루에 뜨게 된다면 이 부분은 수일 내에 해결될 문제이고 또 군용기로 해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고 갈까요? 예, 시장님 SBS 강민우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이번 중동 상황 때문에 차출된다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좀 말씀 주시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라크전 때 이제 그때 차출했던 주한미군이 본토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무기 외에 이제 주한미군 인력 차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한미 간에 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도 있고 제가 또 아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에 관련된 긴밀한 협의는 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면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 구조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 UAE 한국 전담 인사이자 제 카운터파트인 칼둔 행정청장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양국 외교장관의 추가 협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시부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입니다. 혹시 UAE 측에서 우리 측에 뭐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무기 관련해서 중동에서 우리 그 방산 무기들이 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혹시 무기 관련한 뭐 협조나 UAE 말고 다른 중동에서 그런 협조나 구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공 무기와 관련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되고 있고 UAE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게 지금 그 중동 그 상황 관련해서 여러 그 비행기들이 잘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기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공기가 떴을 때 이제 위험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이제 그 원유를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기에 주유소나 이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대책을 지시했는데 좀 체감하기에 언제쯤 이 기름값이 좀 잡는 거를 목표로 좀 하시는지 그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항공 폐쇄 지금 UAE 항공공항 항공 자체가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 폐쇄된 공간에서 UAE 국적기 2대를 하루에 우리나라에 열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UAE가 같이 보장할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전시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확신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기름값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원유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나면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유가 오르자마자 바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우 기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는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이 국민이 몇 명이 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1만 8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하면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먼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UAE 항공사의 협조까지 좀 받아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부다비에서 뜨는 비행기하고 두바이에서 뜨는 비행기 하면 이게 한 번 이동할 때 1,000명 정도가 이동 가능하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또 다른 전세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하루 기준으로 인원이 1,000몇백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체류자가 3,500명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들의 답답함은 좀 수일 내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네, 실장님 뉴시스 임경록입니다. UAE에서 제공하기로 한 600만 배럴이 이게 국내에 제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 효과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UAE에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재원 확보는 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 일단 600만 배럴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되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기준으로 208일, 즉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적인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다 됐나요? 가격이라고 하시면 그 시장 가격대로 아마 정리가 됩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수보위에서 7대 비정상이고 규정하시고 요걸 국정 과제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국정 과제요? 예, 이게 집권 2년차 맞아서 어떤 정부의 운영 목표나 이런 걸 새로 세팅한 거라고 보면 될지 어떤 계기로 오늘 7가지 과제가 꼽혔는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그건 국정 과제 내지는 7개 집중 과제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어서요.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경제님 최영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전에는 구룡기 도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보도를 받고 했는데,
관련해서 그 긴급한 상황은 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그 UAE와의 원유 도입을 확정을 했는데 이외에 원유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혹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UAE 이외에 협의하고 있는 국가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제가 그 나라를 다 말씀드리는,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또 원유를 수급하는 게 국가 간의 경쟁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점은 양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 부분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군용기까지 도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군용기요. 군용기나 전세기 투입, 그때 당시 이제 군용기랑 전세기 투입이 있었는데 군용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군용기가 하늘에 떠서 영공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모든 협조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근데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준비는 해놨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UAE 국적 항공기와 우리나라 항공기까지 총 3대가 하루에 뜨게 된다면 이 부분은 수일 내에 해결될 문제이고 또 군용기로 해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고 갈까요? 예, 시장님 SBS 강민우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이번 중동 상황 때문에 차출된다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좀 말씀 주시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라크전 때 이제 그때 차출했던 주한미군이 본토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무기 외에 이제 주한미군 인력 차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한미 간에 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게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도 있고 제가 또 아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에 관련된 긴밀한 협의는 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면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 구조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 UAE 한국 전담 인사이자 제 카운터파트인 칼둔 행정청장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양국 외교장관의 추가 협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10으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럴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의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입니다. 혹시 UAE 측에서 우리 측에 뭐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무기 관련해서 중동에서 우리 그 방산 무기들이 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혹시 무기 관련한 뭐 협조나 UAE 말고 다른 중동에서 그런 협조나 구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공 무기와 관련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되고 있고 UAE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게 지금 그 중동 그 상황 관련해서 여러 그 비행기들이 잘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기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공기가 떴을 때 이제 위험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이제 그 원유를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기에 주유소나 이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대책을 지시했는데 좀 체감하기에 언제쯤 이 기름값이 좀 잡는 거를 목표로 좀 하시는지 그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항공 폐쇄 지금 UAE 항공공항 항공 자체가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 폐쇄된 공간에서 UAE 국적기 2대를 하루에 우리나라에 열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UAE가 같이 보장할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전시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확신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기름값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원유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나면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유가 오르자마자 바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서울경제 송종우 기자입니다. 간단한 건데요. 지금 7시 30분에 인천공항에 착륙하게 되는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 이 국민이 몇 명이 타고 있는 건지가 궁금해서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지금 1만 8천 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례대로 하면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일일이 먼저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건 UAE 항공사의 협조까지 좀 받아야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마 대다수 우리 국민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부다비에서 뜨는 비행기하고 두바이에서 뜨는 비행기 하면 이게 한 번 이동할 때 1,000명 정도가 이동 가능하고 이것과 별도로 저희가 또 다른 전세기를 투입하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하루 기준으로 인원이 1,000몇백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 체류자가 3,500명이라고 말씀드려서 이 부분들의 답답함은 좀 수일 내에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네. 네, 실장님 뉴시스 임경록입니다. UAE에서 제공하기로 한 600만 배럴이 이게 국내에 제공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안정 효과가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유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UAE에서 무상 제공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재원 확보는 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이 부분도 질문 드립니다. 일단 600만 배럴로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 상황이 개선되냐 이런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EA 기준으로 208일, 즉 7개월분에 해당되는 석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발생될 우려는 크지 않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때 수급 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체적인 공급 방안을 동시에 확대해 나가고 방법을 찾아 나가고 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다 됐나요? 가격이라고 하시면 그 시장 가격대로 아마 정리가 됩니다. 네. 네. 네, 저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수보위에서 7대 비정상이고 규정하시고 요걸 국정 과제로 좀 제시를 해주셨는데 국정 과제요? 예, 이게 집권 2년차 맞아서 어떤 정부의 운영 목표나 이런 걸 새로 세팅한 거라고 보면 될지 어떤 계기로 오늘 7가지 과제가 꼽혔는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그건 국정 과제 내지는 7개 집중 과제 이렇게 보시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어서요. 그렇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간에 많이 강조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켰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 또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대통령의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아경제님 최영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이전에는 군용기 도입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보도를 받고 했는데, 관련해서 긴급한 상황은 이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 것인지 일단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UAE와의 원유 도입을 확정을 했는데 이외에 원유 공급처 다변화를 위해서 혹시 노력을 별도로 하고 있는지 UAE 이외에 협의하고 있는 국가는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그 나라를 다 말씀드리는 일단 뒤에 거부터 말씀드리면 나라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또 원유를 수급하는 게 국가 간의 경쟁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걸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에 조심스러운 점은 양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앞에 부분 질문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전에 군용기까지 도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모셔오기 위한 군용기요. 군용기나 전세기 투입, 그때 당시 이제 군용기랑 전세기 투입이 있었는데 군용기가 사실 좀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군용기가 하늘에 떠서 영공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나라의 모든 협조를 다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물론 우리가 그 정도의 준비는 해놨었습니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UAE 국적 항공기와 우리나라 항공기까지 총 3대가 하루에 뜨게 된다면 이 부분은 수일 내에 해결될 문제이고 또 군용기로 해소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받고 갈까요? 예, 시장님 SBS 강민우입니다. 주한미군 전력이 이번 중동 상황 때문에 차출된다는 이제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워낙 예민한 상황이라 좀 말씀 주시기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이라크전 때 이제 그때 차출했던 주한미군이 본토로 돌아가면서 이제 실질적인 감축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향후 무기 외에 이제 주한미군 인력 차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한미 간의 좀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게 그럴 가능성이 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답변드리기 매우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의 입장도 있고 제가 또 아는 내용을 다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미국과 한국의 주한미군에 관련된 긴밀한 협의는 늘 있는 일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없으면 마치고 돌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 구조로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에너지 수급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철수와 함께 현재 중동 해역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중동 지역 내 핵심 우방국인 UAE와 즉각적인 협의에 착수하였습니다. UAE는 지역 내 긴장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배려한 특별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UAE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귀국 지원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현재 14개 중동 국가에 우리 국민 18,000여 명이 계시고 이 중 4,900여 명이 단기 체류자입니다. 특히 단기 체류자 중에서 약 3,500명이 항공편 취소로 인해 UAE와 카타르에 머물면서 귀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해 UAE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 운항 재개 방안을 UAE와 긴밀하게 협의해 왔습니다. 어제 UAE 한국 전담 인사이자 제 카운터파트인 칼둔 행정청장에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어 양국 외교장관의 추가 협의를 위한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어젯밤 늦게 UAE 민항기 운행 재개가 최종 확정되었고 지금 우리 국민을 태운 에미레이트 항공의 대형 여객기가 두바이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입니다. 오늘 저녁 7시 반경이면 인천공항에 착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아부다비에서 출발하는 에티하드 항공 여객기는 내일부터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전세기도 추가 투입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을 모두 모셔올 수 있도록 UAE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10으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로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이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 방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네, 저 머니투데이 김성원 기자입니다. 혹시 UAE 측에서 우리 측에 뭐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무기 관련해서 중동에서 우리 그 방산 무기들이 좀 효력이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나왔는데 혹시 무기 관련한 뭐 협조나 UAE 말고 다른 중동에서 그런 협조나 구한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공 무기와 관련된 협조는 여러 나라에서 요청이 되고 있고 UAE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입니다. 이게 지금 그 중동 그 상황 관련해서 여러 그 비행기들이 잘 안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항공기로 우리 국민들 이렇게 모시고 오시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항공기가 떴을 때 이제 위험이 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전 부분은 어떻게 좀 확보가 됐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이제 그 원유를 확보하셨다 그랬는데 국민들이 지금 체감하기에 주유소나 이런 기름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고 있고 대통령님께서도 여러 대책을 지시했는데 좀 체감하기에 언제쯤 이 기름값이 좀 잡는 거를 목표로 좀 하시는지 그것도 한 가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항공 폐쇄 지금 UAE 항공공항 항공 자체가 폐쇄되어 있었는데 그 폐쇄된 공간에서 UAE 국적기 2대를 하루에 우리나라에 열어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문제는 당연히 UAE가 같이 보장할 것으로 생각해 주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쪽 지역이 전시 사항이라서 모든 것이 확신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원유 관련해서 소위 말해서 기름값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오늘 아마 이 시간에 관계부처가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원유 가격이라는 것이 오르고 나면 현지에서 가격이 오르고 나면 2주 있다가 반영되는 것이 맞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유가 오르자마자 바로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어제 그 불편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 관계부처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으로 대답을 대신하고자 합니다.